여러분은 매일 반복되고 있는 이 평범한 삶, 평범한 일상이 갑자기 무너지는 경험 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 다룰 거는요. 한 평범한 삶과 자신의 행복을 믿었던 한 아버지가 겪게 되는 진짜 큰 고통과 혼란의 순간, 이 사연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을 함께 읽으면서 제가 우리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제 나름의 이야기를 좀 공유하는 그런 콘텐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보배 드림에 올라온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평범했던 인상이 무너지는 과정. 이 제목만 봐도 벌써 느낌이 좀 다르네요. 댓글이 932 개나 달려 있고요. 지금 조회수가 20 만이 넘어갑니다. "안녕들 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며 시작하고 있고요. "평범할 거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무난하고 평범했고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월급주는 회사를 다니고 계셨고요. 1 년째, 결혼 1 년째 아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들이고요. 아이가 생기고 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더 열심히 사시죠. 이분도 그러셨다고 해요. 그런데 태어나고 나니까 푸기 시작했대요. 심지어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희귀 질병이래요. 아빠도 엄마도 병원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치료약, 치료 방법 아무것도 없는 상태. 와. 좀 더 읽어 볼까요? 지금 두 돌을 앞두고 있는데 걷지도 웃지도 말하지도 아무것도 못한대요. 눈 깜빡이고 찡그리는 정도만 할 수 있대요. 이게 얼마나 큰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정말 감히 상상도 안 되네요. 와이프가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네요. 힘들다기에 많이 도와줬는데 여자가 생각하는 부분이랑 남자가 생각하는 부분이랑 차이가 난다고 느꼈습니다. 네. 이거 부분은 제가 그동안 보면서 거의 모든 부부에게 나타나는 현상 같아요.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두 돌이 안 되는 아이인데 벌써 병원에 입원해 있고 수술이 잡혔는데 하필 그날 중요한 출장이 잡혀서 출장 나갔다가 집에 오니까 저녁 10 시가 다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분께서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병문안 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남편분께서 "나는 조금 쉬면 안 되는 거냐." 어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그만하자." 이렇게 대화가 되셨나 봐요. 참 이 상황이 어찌 보면 두 분의 잘못이 아닌데 두 분께서 많이 고생을 하시네요. 와이프도 참다 참다 저에게 얘기를 한 걸 알거든요. 저도 와이프도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니까요. 이럴 때 더 큰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매번 원래 잔소리하는 사람이면 좀 느낌이 다른데요. 이렇게 참다 참다 얘기한 걸 알기 때문에 더 내가 무능력한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정말 화가 나고 그런 현실에 정말 우울하고 화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합적인 감정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실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혹시 자녀를 직접 심폐소생술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해 봤어요. 아이가 갑자기 숨이 멎었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면서도 고민했습니다. '아이를 살려도 되는 걸까? 그냥 보내 주는 게 맞는 걸까?' 와.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시죠? 이렇게 딱 써 있는데요. 이게 와 어떤 마음일지 상상이 되시나요? 와 진짜 저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이게 어떤 기분일지 상상도 안 되고요. 이 상상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일이에요. 이분은 지금 평범한 인생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지옥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요. '하루하루 버틴다는 거 맞겠네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인제 수정을 하셨나 봐요. 추가로 이제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니까 거기에 수정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 내용들을 쭉 보면요. 뒤에서 이렇게 나와요. "안일하게 생각한 제 잘못이 맞습니다. 저밖에 없는데 푸념을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사과도 하고 다독여 주려고 하는데 대화가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더 다독여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보면은 이 착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세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잘못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건 둘째 치고요. 사실 아이가 아픈 이 상황 자체는 남편분도 아내분도 누구의 잘못도 아니거든요. 근데 막상 저런 상황에 닥치면 원망할 데가 없고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깝고 가장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털어놓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어. 근데 참 대화가 두 분이서 이렇게 되셔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 얘기를 좀 더 해 볼게요. 일단 저는 이 사연 보면서 진짜 아 마음이 엄청나게 무거웠어요. 이분은 앞에서 보면 이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 그런 작은 행복 이런 거를 소중하게 여길지 아는 분이셨어요. 거기서 만족하고 사셨죠. 근데 갑자기 이런 내가 아픈 것도 아니고 아이가 아픈 희귀 질병 이런 거 오면은 정말 거기서 느끼는 무력감, 혼란감 이런 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아무리 뭘 어떻게 최선을 다해도 뜻대로 되지 않고 일이 풀려나가지 않는다는 그 절망감 이거는 정말 사람이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에 진짜 자괴감이 엄청나게 클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 이렇게 예측 불가능했던 큰 위기가 갑자기 오는 상태 그런 때 느끼는 우리 심리적 고통을 어 생존의 무기력감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심리학에서 인제 설명할 수 있는 건 무기력감이에요, 무기력감. 음. 특히나 남도 아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닥친 고통을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 심지어 내가 사랑했던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있는 나를 내가 직접 지켜볼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이럴 때 인간은 정말 극도의 무기력감과 자기 비난에 빠지기 쉽습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고 탓하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이런 감정들이 인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어 남아 있으면 심리적 번아웃, 우울감 결국 우울증으로 발전할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근데 그런 게 걸려도 자기를 돌볼 여유가 없어져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도 알 확률도 낮겠지만 '내가 지금 굉장히 우울하구나.'라는 걸 느껴도요. 내가 우울한 걸 알아도 이 우울한 거에 대한 대처하는 시간이 아깝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면 아마도 내가 예를 들어 심리 상담을 받는다? 그 돈조차 아까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코칭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도 사실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보면 항상 공통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세요. '내가 뭐가 부족했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부족한 부모 아닌가? 너무 나쁜 아빠, 나쁜 엄마 아닌가? 사실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럴 때일수록 자기 연민을 실천하셔야 돼요. 사실 잘못한 거 없잖아요. 물론 아내와의 대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글에 인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대화하셨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제가 인제 그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보시면 아이가 아픈 상황 이거 누구 잘못인가요? 아내 잘못도 아니고 남편 잘못도 아니에요. 그 두 분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이거를 누구를 탓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탓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나를 자책하시지 말고 그냥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나 스스로를 연민의 인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이시게 된다면 우리 여러분도 이 상황이 굉장히 벅차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 스스로에게 '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고립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자꾸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이분도 글에 보면 과음을 했다고 돼 있어요. 아마도 혼자 마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죠? 혼자서 조용히 과음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이렇게 고립되잖아요. 진짜 그 우울감은 훨씬 더 많이 증폭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고립되지 마세요. 아주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고립되지 마세요. 혼자 고립돼서 나 혼자 그 감정의 무게를 감당하려고 하시기보다는 할 수 있다면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좀 털어 놓으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건 그렇게 뭐 약하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쪼금이나마 더 내 마음의 무게를 나눠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일단 내 마음이 가벼워질 수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 감정의 무게 자체가 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가족이 아프면 그러니까 가족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른 가족들도 아프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은 제가 코칭을 하다 보면 정말 정말 많이 경험하게 돼요.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가족 중에 또 누군가가 어 아프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질병으로 아프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매우 높은 확률로 우울증에 걸리죠. 특히 그렇게 되는 쪽은 부모님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부모님이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 정말 스스로를 잘 돌보셔야 돼요. 나도. 내가 나를 잘 돌보고 있어야 우리 가족들을 더 잘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나까지 또 아프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가족들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어 우리 구독자님들은 뭘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어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무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 내가 혼자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나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질 않나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음 이런 내 마음의 짐을 함께 나눠질 수 있는 사람이 있나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요.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한번 내 보세요. 이게 어 여러분 자신도 더 잘 지키게 도와주지만 아픈 가족들 어 다른 가족들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절대 안 떠오른다.' 그러시면요. 심리 상담 센터나 어떤 뭐 코칭이라든가 그런 걸 받아 보세요. 그러니까 심리 전문가를 만나세요. 전문가를 만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전문가들은요. 기본적으로 어 비밀을 지켜야 되는 직업 윤리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좀 털어 놓으시고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덜어내세요. 오늘 어쨌든 사연을 보면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저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좀 되새기게 되었고요.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킬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실 속의 문제를 심리나 코칭에서 이야기했던 또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이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